기질을 적용을 했을 때는 뭔가 진짜 내가 애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얼만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두진입니다. 저는 20년 경력 자기조작습 전문가로서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상담해 왔으며 그들을 성공시킨 비법을 낱낱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사부일체 주인장 유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다가도 모를 딸의 마음을 깔끔하게 읽어드린 남자 놀자 딸 육아 연구소의 신우석 소장입니다. 그럼 소장님, 아들 마음은 모르세요? 아들 마음은 모르세요? 아들 마음도 당연히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요즘에 그 MBTI 이후로 네. 기질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되게 생소해 했었는데 좀 기질을 알고 나서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질을 모르고도 좀 잘 살아왔는데 기질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는 게 들 때가 있잖아요. 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하기가 싫어.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끔 영향을 주는 것이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욕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욕구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본질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혈액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MBTI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그럼 기질도 이렇게 좀 종류가 있나요? 네, 기질은 우리가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다혈, 담즙, 점액, 우울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질들이 조합을 또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16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가지까지 나오나요? 네. 그러면 기질별 간단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다혈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내향적인 아이들과 외향적인 아이들 이렇게 기질별로 좀 크게 두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쉽게. 내향적인 기질은 우리가 우울질과 점액질이 있고요. 외향적인 기질은 다혈질과 담즙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향적인 아이들과 내향적인 아이들을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분위기나 톤 같은 것들에. 좀 밝고 업돼 있고 에너지가 좀 많은 아이들이 외향적인 아이들이고 네. 조금 조용하고 좀 이렇게 정적인 아이들이 내향적인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외향적인 아이들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좀 활발하게 외향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까불까불거리기도 하고 되게 막 깔깔대고 잘 웃고 이런 텐션 좀 높고 이런 아이들이 다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즙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외향적이긴 하지만 그냥 막연히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뭔가에 꽂혀 있거나 좀 세게 본인의 주장을 하거나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좀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식이 좀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담즙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우울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점액질이랑 조금 조용하고 좀 정적인 아이들이긴 하지만 뭔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면서 좀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좀 모범생 스타일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액질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정적인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좀 순한 아이들 싸움하는 거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싫다는 소리 잘 못하고 항상 맞춰주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점액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이제 모든 고민이 아이들의 육아 쪽인데 그렇죠. 그러면 기질을 알고 모르고 뭔가 좀 살아가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는데 별 지장 없지 않냐라고 아마 우리 세대를 지내신 성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질이라는 게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질이 이제 무시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마음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감정, 생각, 행동들이 온전하게, 편안하게, 좀 효율적으로 가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 때, 뭐 해야 될 일을 했었고, 하기 싫어도 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지금부터도 우리는 기질을 적용을 했을 때는 뭔가 진짜 내가, 애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좀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아이들의 요즘에 인적성 검사부터 뭐 MBTI 여러 뭐 감별법이 있는데, 그럼 혹시 뭐 기질도 뭔가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일단 기질 같은 경우도 기질 진단 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로 진단하면 가장 정확도가 높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기질들마다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 특징들을 이제 요소들을 단서 삼아서 이제 조합을 하면은 어떤 기질에 가깝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학생, 학부모들을 보면 예전에는 저는 그게 성격 차이인지 알았는데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기질의 차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학부모 학생들 중에 좀 성적이 우수하고 좀 가정이 평온하고 좀 부모님과 아이의 어떤 관계성이 상당히 좋은 집, 그런 집들은 그러면 뭔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그런 기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을 확률도 높겠네요. 맞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성격이란 단어도 익숙하고 네. 기질이란 단어는 이제 막 뭔가 좀 이제 등장한 느낌이고 이런데 성격과 기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좀 구분을 하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격을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기질이고요. 네. 이게 성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기질이고 두 번째가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인이 겪어온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육 환경이 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는 성격이 왜 이럴까 하면은 그걸 단순히 얘는 기질이 어떻구나라고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할 때처럼 환경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질이 다를 경우에는 분명히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기질이 똑같은 아이더라도 환경이 다르면은 또 다르게 성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청자들이 이제 또 기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주실 텐데, 따로 이제 감별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뭔가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뭔가 시중에서 뭐 그런 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간단하게는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이라고 나올까요?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기질 진단을 하면은 나는 뭐뭐구나. 우리가 마치 MBTI의 그 4개 알파벳을 조합한 것을 내가 알고 있듯이 누구든지 판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기질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기질 진단서, 뭐 판별법,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툴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구나 정도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띠다 이 정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뭐잖아요. 그래서 뭐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너무 좀 가볍다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그 기질에 대해서 앞으로 뭐 많이 주제를 다뤄주실 텐데, 네.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질 이거 꼭 알아야 되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어머님들 어디서 뭔가를 배워오셔가지고, 아,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아버님들 하시는 단골 멘트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뭘까요? 얼만데. 얼마인데,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야, 우리 땐 그런 거 없어도 다 잘만 컸어. 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여기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질? 야, 이거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았잖아. 뭐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질을 알고 모르고는 제가 단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완전. 완전. 우리 아버님들은 무조건 더 기질에 대해서 더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아셔야 되고요. 두 분이 같이 아셔야 되고, 아이들도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우리 어른들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긴 하지만, 나름의 엄연히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그 사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딸들 같은 경우에도 많고, 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럴 때 아이가 왜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는지 본인은 모르면서 너무 속상한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기질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알고 이것을 일상에 정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정말 이 기질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네,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걸 오늘 또 깨달았네요. 일단 또 다음 더 자세한 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실 건가요? 다음엔 일단 이제 공부, 또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럼 이제 기질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육아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네.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부,